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텐센트 뉴스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한국 이름 한승현우, 그녀는 북경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음식점 주방보조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녀가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의 생활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넘어온 것입니다. 음식점 식당 보조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아서 여행사를 차렸지만 이내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여행사마저 적자로 위태로워졌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루 16시간을 연구하며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육수를 만들어내 마라탕 체인 사업을 냈고 탕후루 체인점도 출시해 기존의 중국식이 아닌 보급화시켜 한국인들 입맛에 맞췄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중국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가 인터뷰 막바지에 중국인들에게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들이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현지에서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현재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꼬집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코로나 시점에서 주춤하였지만 현재는 빠르게 이전 숫자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중국 국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인데요. 문제는 이들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넘어온 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이나 제도, 사회에 자리 잡은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중국 관련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신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강제 출국을 당한다고 해도 이미 중국 내에 만들어 놓은 계좌로 모든 수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在韩国非法滞留的人回国后会被盖章，会有什么影响呢？还能再申请签证吗？在韩国因为交通违章或受到比较轻的法律处罚时，会被盖上这种章。它的意思是劝告你出境，而不是强制。一般情况下，出境后半年之内可以再次申请签证，只要符合条件，再次申请基本上没有问题。有留学生因为多次违章而不交罚款而被劝告出国，还有超过了2个月非法滞留了这种超期停留的，回国之后我们成功给他办理了签证，顺利出签了。而非法滞留被抓到的人，并强制遣送他回国。这2种章通常伴随着限制入境的时间，回国之后在一定时间内无法再次申请签证入境。限制入境的时间由韩国法务部根据非法的程度而定，通常会在回国之前告诉你具体的日期。你可以直接私信我我会免费的教你，告诉你。 중국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과 상통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루샹수이수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풀어 해석하면 그 고장에 들어가면 그곳의 풍습을 따르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이 사자성어의 또 다른 의미는 오랫동안 생활한 고장의 풍습이 몸에 배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문화와 법을 오랫동안 익힌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에 그것을 따를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온 것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무한리필 가게에서는 싸우듯이 음식을 먹는 등의 민폐 말입니다. 본인들이 중국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제주도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웨이보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한 중국인이 현지 한국인은 몇 명 보이지도 않고 전부 중국인들만 가득하다. 내가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데 분명히 한국 간판이 보이는데 사람은 중국 사람뿐이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현재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중국인 노동자가 중국 SNS인 더우인에 한국에 돈 벌러 와서 민폐 좀 끼치지 말라며 같은 중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韩国人最看不上中国人的这一点你知道是什么吗？其实走出国劳务来到韩国打工并不会让韩国人看不起，相反他们还会觉得哎，多吃苦耐劳为了多赚点米都能选择出国打工，然后这么兢兢业业的工作。但让他们最不能理解的就是在国外中国人专门坑骗中国人。举个例子吧，就我跟我们老板娘聊天的时候我说我们中国人在这边找活找工作那都得花米。老板娘就问我了，说那米都交给谁呀？我说在这边我专门给介绍活的中介就把米交给他们。我们老板娘那种惊讶的表情他们根本都不能理解。
就是中国人在这边不帮助中国人，不光是这样啊。为啥说中国人坑害中国人呢？比如说有一些中介哈，他把中介费收到手了，但是他给你找这活他都不知道靠不靠谱。也许你干几天你就下岗了。昨天晚上哈，我刷快手的时候我就看见了，那家被网友曝光了，就是我家的那个奢侈品代购啊，原来他是个骗子，专门卖假货，卖给咱们中国人。有老多网友都入坑了，你知道吗？反正咱们出国在外，不管你来韩国还是去哪个国家哈，远离中国人是我对你唯一的忠告啊！把别人放到后面，其实这都正常，人不为己，天诛地灭嘛。你可以合理范围内的挣国人的米，但是你别坑害中国人，是不是？ 그녀는 평소에도 자신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곧 국내 체류기 한이 다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중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그녀의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해외에 나가서 중국인이 나쁘다고 말하다니 무슨 짓입니까? 어느 나라든지 좋고 나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의 나라인 한국 사람들 눈에 중국인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중국인이 먼저 현지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단결해야만 우리가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나는 한국에 15년 동안 있었지만 정상적인 중국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을 공감합니다. 한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절대 중국인 구매 대행점을 찾지 마세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중국인 동호회에 많이 가입했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중국인들은 동족들은 속이고 연이어 공격을 가합니다. 제가 화성에서 일할 때 중국인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같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중국인이란 말입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면 다인가요? 이러니 한국인들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을 가장 무시하는 거다.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인들의 가장 싫은 점은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자주 감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목욕 문제는 정말 흔합니다.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매번 중국인이었다. 특히나 그들은 한국에 일찍이 온 사람들이었다.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하면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오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는 중국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과 사우스 모닝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더 많은 유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절반도 못 미치는 학생에게만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얻어간 지식으로 미국에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의 이익을 얻으러 가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외국인이라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의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며 이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